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체포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수사 권한이 과연 어느 부처에 있는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논쟁이다. 핵심이 되는 쟁점들만을 따져보면 이렇다. 첫째,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가히 대한민국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었던 희대의 자폭기관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해당 수사 업무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사법체계를 파괴할 목적으로 조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걸 밀어붙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그들의 수단이다. 이렇게 아전인수식 확대 해석을 해서 간신히 수사를 시작해버렸으니 결국 후에는 체포영장조차도 집행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둘째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과연 적법한가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건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인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서부지법의 귀책이다. 이렇게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썩어 문드러져 있다. 결국 화가 난 우파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채 자체적으로 보호를 시작했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압조차도 전부 공권력의 횡포요, 심지어 학살로도 규정하는 그들의 자충수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기는 매우 힘들어졌다. 셋째는 도를 지나친 민주당의 행태이다. 내란죄를 단정짓기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의 단정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혐의로 살짝 말을 바꾸었다. 사실 처음부터 혐의로만 기재를 하는 것이 옳았으나 내란 프레임으로 확실히 밀어붙이고자 일부러 강한 워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들 스스로 자만과 아나무인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도 맘대로 규정해도 된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프레임이 잘 먹혀들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소추안이 변경되면 표결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마저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얼버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모양새가 좀 다르다. 국민의힘 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박근혜 탄핵 때만큼의 시위 광풍이 몰아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 시민들의 집회 참여도가 훨씬 높은 지경이다. 일상의 생활도 지극히 평범하다. 하루 종일 뜬 소문을 퍼나르고 335 모이기만 하면 박근혜 욕을 하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모임이 있어도 탄핵이나 계엄이 주 내용이 되긴커녕 사람들 모두 별로 관심조차도 없어 보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다. 가장 큰 사유가 바로 상대하는 대상이 종북 세력으로 규정되어서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우파뿐만 아니라 평범한 모든 국민들에게 종북 세력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 등 모든 이유들에 앞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갖기에는 종북 세력 척결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파간다이다. 상대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명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으나 명분이 부족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그 근거는 부족했으나 절차적인 정당성과 명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려다 본인들이 오히려 내란으로 몰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과유불급이란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면서 통제력과 좌제력을 모두 잃었다. 정론 대결과 전공법보다는 오로지 모략과 책략, 기습 이런 걸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면 필연코 저렇게 된다. 백골단 조작 사건 같은 모략질을 보고 있으니까 얼굴에 웃음기조차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는 결국 우파 세력이 결집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고 지지율 반등이라는 극적인 결과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다. 평소의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탄핵이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그 정도를 지나쳤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그릇, 그 능력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허실을 잘 짚으며 잠옷 준엄한 질의를 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옳고 필자 본인의 의견과도 많은 부분 일치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한 탄핵을 당할 때에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시에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퍼뜨린 거짓 선동과 뉴스들을 다 믿고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탄핵 사태를 한번 겪어봤기에 후천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 못할 어떤 사유로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일까? 참 미스테리하기만 하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다. 과연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민주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는 그들이 왜 민주적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수단을 아무렇게나 멋대로 하는지 말이다. 과연 이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무래도 민주당에게는 민주라는 이념은 없는 듯하다. 이념이 없는 정당, 법 체계를 무시하는 정부 부처, 법률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법부,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대, 이런 모든 징후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이 망국을 가리키는 것 나침판인 것만 같아서 참 씁쓸하다.